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규제개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에선 규제들 때문에 공유경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 가칭 규제개혁당의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규제개혁당은 4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앞선 2일 규제개혁당은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한 지 3일 만에 1000명의 동참자들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이 입소문과 네트워크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건데요. 규제개혁당에 따르면 이들 1000명의 동참자는 80% 이상이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의 목표가 규제개혁인 만큼 기업인들이 많다는 설명이 되겠네요. 규제개혁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우선 규제개혁당은 기업 현장에서 낡은 규제로 혁신이 좌절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기업인과 시민들이 정치적 이념을 넘어선 열린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철폐가 아닌 낡은 규제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뜻으로 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열린 규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네요. 규제개혁당 관계자는 창업과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공유경제와 플랫폼 서비스를 탄압하는 규제 등 닫힌 규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으로 혁신기업을 좌절시키는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개혁당은 규제개혁 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혁신정당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G U+ 통신망을 임대 중인 8개 알뜰폰 사업자가 월 이용요금 3만원에서 4만원대의 5세대 이동통신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가 요금제 위주로 짜여진 통신 3사 간 5G 경쟁이었는데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뛰어드는 겁니다. 정부가 LG U+를 상대로 알뜰폰 업계 1위 CJ 헬로비전 인수를 승인하면서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5G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번 조치만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LG U+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LG 헬로비전은 물론 자사망을 쓰고 있는 큰사람, 스마텔, NX, S1, 코드모바일, ACN이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5G 요금제를 출시한 KB국민은행까지 LG U+와 관련된 9개 알뜰폰 사업자가 5G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네요. 이달 출시 예정인 5G 요금제는 월 기본 데이터를 소진 후 1Mbps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월 기본 180GB 데이터 소진 후 10Mbps 속도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LG U+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5G 도매 제공 대가를 인하함에 따라 월 55,000원에 제공되는 LG U+ 5G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월 3만원에서 4만원대에 누릴 수 있게 됐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LG U+의 CJ 헬로비전 인수를 승인하면서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 같은 구조적 조치 대신 도매 제공 대가 인하 등을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죠. 그러나 통신업계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고가 요금제와 연계해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없이는 대당 100만원이 넘는 5G 스마트폰을 구매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지난해 4월 5G 폰이 출시된 뒤 통신사들이 대당 50만원에서 60만원에 달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알뜰폰 가입자 유출이 가속된 바 있습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짜증날 때가 적지 않죠. 반대로 내가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워야 할 때는 주차 위반 딱지가 참 신경 쓰입니다. 이런 상황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시스템을 통합한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 불법 주정차 관련 정보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문제는 25개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거죠. 폐쇄회로 TV 설치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뒤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데이터는 물론 플랫폼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공개해 민간 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구간이란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불법 주정차 관련 데이터만 찾아볼 수 있는 앱도 당연히 등장하겠죠. 반대로 불법 주차 신고도 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원인 위치와 상관없이 서울시 플랫폼에 접속하면
문제 차량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인데요. 서울시는 불법 주차 집중 단속 구역은 알려주되 단속 예보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플랫폼을 악용하는 얌체 이용자들을 감안한 건데 집중 단속 구역을 안내할 때는 인근 공영주차장 위치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 자금 1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 공유 플랫폼,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도 이 과기정통부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요 며칠 겨울치고 참 따뜻하다고 했었는데 봄으로 접어든다는 뜻의 절기상 입춘인 5일을 기점으로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4일 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거라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추운 날씨에 건조한 실내에서 활동이 많아질 경우 개인 위생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아침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3도, 제천 영하 10도, 서울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 6일 아침에는 서울도 영하 11도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강추위는 주말이 돼서야 차츰 누그러질 전망이고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곳곳에 눈도 올 거라고 하네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새벽에는 호남과 제주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5일 오후 중부지방의 하늘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 산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5일에는 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에 그치는 등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방식이 대세이긴 하지만 독특하게 키보드를 탑재한 블랙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꽤 있죠. 스마트폰에 키보드가 탑재돼 눈길을 끌었던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사실상 단종된다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그간 블랙베리 스마트폰 생산과 디자인, 판매 등을 맡아온 중국 가전업체 TCL이 오는 8월 31일부터 블랙베리 폰에서 손을 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IT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는 TCL 커뮤니케이션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향후 블랙베리 폰에 대한 디자인,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TCL의 블랙베리 폰 판매는 올해 8월 31일에 끝나고 블랙베리 폰에 대한 공식 지원은 2022년 8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블랙베리는 유일하게 TCL에게만 자사 스마트폰 하드웨어 라이센스를 제공해 왔는데 TCL이 공식적으로 블랙베리 브랜드 제휴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블랙베리 폰은 단종이 확실시되고 있는 거죠. TCL 측은 브랜드 제휴 종료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블랙베리 측도 지난 몇 년간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해 힘써준 TCL에 감사하다고만 밝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TCL은 블랙베리 브랜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는데요. 2017년 기존 블랙베리 쿼티 키보드를 탑재한 블랙베리 키1을 출시한 바 있죠. 이 모델은 한글 자판을 달고 국내에 출시되기도 했는데 TCL은 같은 해 블랙베리 모션도 공개했습니다. 2018년엔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블랙베리 키2를 출시했었는데 키1에 비해 자판 크기가 20% 커졌고 테두리를 거의 없앤 베젤리스 디자인을 적용했었죠. 같은 해 키2의 보급형 모델 키2 LE도 함께 선보이는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판매 중단으로 결국 블랙베리 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